요건 뭐냐면 한국 그 농어촌공사에 있는 그 동영상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농지연금이 왜 좋은지 제가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농기를 저장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 쓸 만큼 쓰고 남는 것은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거야. 쉽게 말하면 그거야. 이 땅을 저장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 맡기고 돈을 평생 동안 쓰다가 대죽고 나면 자식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쓴 돈을 갚고 가져가는 거야. 그 간단한 그거야. 그렇게 말이 되지. 농지연금 없을 때는 발이 쪼달렸는데 농지연금 받고 보통은 손주들도 돈 주고 집사람 먹고 싶다고 우리 집사람 싸먹으러 가자 하면 그냥 가는 거야. 밥 싸먹으러 다니고. 그 아이들도 용돈 달라고 하면 주고 재밌게 사는 거야. 농사 지으면서 노후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농지연금에 가입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것이 가장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사람도 몸이 안 좋으니까 건강하게 재밌게 사는 방법이죠. 또 일도 이제 줄이고 내 몸에 맞도록 운동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재밌게 사는 것이 좋은 일이죠. 이제 그 농지은행처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이게 동영상인데 이제 이 어르신 표정을 보면 이제 살아있죠. 표정이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표정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까 요 이제 어르신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약간 좀 이렇게 좀 제가 보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농지연금을 가입을 해가지고 두 분이 이제 일찍 돌아가시면 그 농지연금 수령액 있지 않습니까? 수령액과 농지 담보 가격을 처음에 정할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돈이 남았다 그러면 상속인한테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한테 지급이 되고 만약에 장수를 하셔가지고 두 분이 장수하셔가지고 농지 책정 가격이 1억이었는데 수령액이 한 1억 1,200만 원 1억 1,200만 원 그냥 1억보다도 1,200만 원을 더 받으셨다 이러면은 그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은 그 부분 그 부분을 표현을 잘 못하 이제 어르신이니까 못하셔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맥은 이렇게 맞습니다. 아주 이렇게 든든하다. 수입원이 하나 생겼다. 이제 그런 말씀. 그렇죠? 그래서 농지연금은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효자 중에 효자. 매달 15일. 자, 기억하십시오. 5년 후는 15일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이제 농지연금 부분에서 강의를 해드릴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농지연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영농경력입니다. 영농경력. 돈도 중요하지만, 돈은 있잖아요. 자금은, 때가 되면 생길 수도 있고, 또 돈이 또 부족할 수도 없을 수도, 이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좀 유동적이잖아요. 근데 영농경력은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시기가 있어요, 이거는. 왜? 건강하실 때. 그래도 나름대로 여유가, 이 건강상의 여유가 있다? 표현이 그렇지만 움직이실 수 있을 때, 왕성한 그 체력이 있으실 때, 지금 이제 가끔 아침, 저녁으로, 뭐 아침에 한 2시간,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과수원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지에 가가지고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뭐 여건이 되시니까. 그래서 영농경력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지금부터. 저는 여기에 아주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여기서 영농경력은 뭐냐면은 농사를 짓고 있는 기간을
5년으로 그걸 농사를 짓고 있는 기간을 영농 경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경력이 5년. 우리가 뭐 어디 그 직장에 근무한 경력이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무한 경력. 그 회사에 직장에 다닌 연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 밭에, 논에, 과수원에, 농지에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었냐 요 이야기입니다. 그게 5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1년 있다가 회사 그런 발령 때문에 수도권에 근무해서 1년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또 몇 년 했다. 이렇게 합해가지고 5년이 되면 됩니다. 쭉 연속해서 5년이 돼도 되고 연속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이 농사 지은 흔적은 5년 만들어놔야 된다. 그 어떻게 그러면 5년을 만드느냐.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영농경력 5년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요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요걸로도 확인이 되고, 농지대장, 옛날에 농지원부죠. 그리고 이 두 개가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 그리고 요게 2번이야. 요게 제일 중요해. 요게 없으면 2번으로 가도 되는 겁니다. 근데 1, 2번을 갖추잖아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갖춰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 1, 2번이 없고 이 농협조합원 가입 증명서가 조합원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농협의 조합원이 되려면 기본적인 농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출자금은 그 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농업인이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50% 그 경감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기본인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농지연금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행하는 이제 그런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5년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근데 이제 돈이 없어. 준비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은 필요한 것이 많잖아요. 돈이 없어. 그래서 임대로 가는 임대로. 여기 여기 누구 써 있죠? 이렇게 자기 이름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딱 이름이 이렇게.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 그러니까 이제 온비드 임대는 농지만 임대하는 게 아니고 커피숍도 임대하고 카페도 임대하고 자판기 학교에 자판기도 임대하고 사무실도 임대하고 주차장도 임대하고 임대하는 게 많아요. 임대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농지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농지 임대를 갖다가 이제 받으려고 하지만 이제 다른 거를 또 임대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 회원가입은 필수로 해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 김민환 부원장님이 이 부분 말씀하셨죠. 온비드에 이제 회원가입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모르시면 또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전화를 하시면 온비드에 전화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원격으로 가르쳐 드리니까 등등 회원가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이게 임대권이 나한테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그거 시간이 약간 걸려요. 한 하루 정도 신경 쓰면 됩니다. 모르면 또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되고 하루 한 3시간 한 2-3시간 정도만 신경 쓰면 만들어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죠. 자, 이렇게 이제 온비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한번 온비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온비드. 자, 이제 온비드 이게 이제 온비드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 이게 이제 온비드로 이렇게 가죠. 온비드로 가면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온비드는 부동산만 파는 것도 있고 동산도 팔아요. 반지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뭐 차도 팔고, 뭐 컴퓨터도 팔고, 여기 동산에 다 있어요, 동산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시간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온비들 가죠. 온비들 가서 부동산을 가서 조금 기다리면 한 5초에서 10초 사이 이렇게 기다리면 이제 화면이 떠요. 그죠? 그러면은 이 처분 방식이 중요해. 여기에서 우리는 임대로 갈 거니까 임대의 점을 딱 찍어야 돼.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처분 방식 가만히 이렇게 전체로 하면 매각도 나오고 임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요번 시간은 농지 임대 시간이니까 임대잖아요. 임대로 가는 거예요. 부동산의 임대. 그러면은 언제까지 나온 기간에 나온 임대 물건을 할 거냐라고 해서 이런 어떤 입찰 기간이 정해져.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임의로. 그럼 오늘부터, 그렇죠? 이게 항상 오늘부터 돼 있으니까 오늘부터 저는 좀 여유 있게 합니다. 여유 있게 해서 한 11월 말까지 한 2달 정도, 뭐 2-3달 이렇게 여유 있게 딱 정하는 거예요. 근데 농지는 토지잖아요. 그럼 토지 이게 이제 교재에 다 있는 겁니다. 교재에 있는 거를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지는 세 종류입니다. 전, 답, 과수원. 여기 임야는 안 돼. 임야는 안 되고 대지도 안 돼. 전, 답, 과수원이 농지입니다. 그래 이제 하고 소재지 만약에 이제 경상남도 뭐 예를 들어서 진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정함되고 이제 면적이 중요해.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1000제곱미터. 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일반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 302평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좀 여유 있게 한 뭐 이렇게 약간 뭐 정하는 거죠. 뭐 1000부터 한 3000 정도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가 전국에 이제 임대를 우리가 지역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전국의 임대를 보면은 몇 건이 있느냐? 23건이 있네요. 23건. 여기에는 거제도 있고 그죠? 거제도 있고 포천도 있고 강릉도 있고 행성, 강원도 행성, 평창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23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이나 다음 달에 보면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해약한 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 들어가보면 안 되겠냐 이렇게 봅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건 이제 자기 원하는 지역마다 뭐 전라남도에 계신 분은 이거 보시면 되고, 또 뭐 전북에 계신 분들, 완주에 계신 분, 전주에 계신 분, 뭐 등등 이렇게 보고 여기 이제 요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요 금액은 1년 임대료입니다. 이게 이제 임대야. 1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저도 임대료 있죠. 이게 포인트야. 1년에 21만 4천 원. 이래가지고 5년을 가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100한 50만 원 되나? 뭐, 그렇죠? 5년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영농경력을 쌓으면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전부 건이니까 그렇고 금액은 다 틀려요. 그렇죠? 금액은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는 얼마? 거제는 보십시오. 44만 6천 원이야. 1년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보면 요거 좀 143명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요 조회수가. 그러니까 143명이 요 물건을 좀 관심 있게 본 거야. 그러면은 이 금액보다는 좀 더 써야 돼. 제가 한 번 떨어졌거든요. 한 번 떨어져가지고
제 사부님한테 좀 혼났습니다. 그것밖에 안 썼냐고. 좀 더 쓰지. 그래, 두 번째는 좀 더 썼어요. 좀 왕창 썼어. 당연히 1등이죠. 근데, 야, 차점자가 있잖아. 차점자 금액이 딱 나오거든, 이게. 순위별로, 이렇게, 그, 입찰한 그, 금액들이 딱딱딱 나와요. 근데, 와, 저 차점자가 저 바로 밑에 썼더라고. 오. 근데 그 기분은 참 좋아요. 몇십만 원이니까. 1년에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거 안 가고 싶겠습니까? 가진다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출발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가진다는 게.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23건이 있는데 이 기간 이제 이거는 1년 그거다. 그렇죠? 1년 임대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기 90% 됐잖아요. 요건 무슨 말이냐면 이 음성 소위면 그 충북 음성군 소위면에 있는 이제 그 답이니까 밭이죠. 밭인데 이 밭인데 이게 첫 번째 입찰을 했는데 32만 9천 원에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 그래서 이게 90%로 10% 깎인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입찰 진행 요 기간이 있죠?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잖아요. 그죠? 요 기간 안에 29만 7천 원보다 조금 많이 쓰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 외곽 지역은 이제 이렇게 좀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 여기는 그 음성군 여기는 아주 농촌 지역이거든. 농촌 지역에 누가 임대를 하겠어요? 도시 지역에는 이제 좀 임대를 하실 분이 있죠. 농지연금이 아니더라도 임대를 하실 분이 좀 계세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음성은 좀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니까 임대를 이제 신청을 안 하니까 떨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 홍보마당에 보면, 여기 이제 온비드에서 여기 홍보마당 맨 오른쪽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 온비드 소식지, 그리고 온비드 그 활용 후기 등등도 있어요. 요거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여기 온비드 전문가 칼럼, 요 아주 좋은 온비드 뉴스는 부동산 뉴스입니다. 부동산 뉴스들이 많아요. 온비드 관련해서 부동산 기사들이 여기 이제 실리고, 그 다음엔 온비드 전문가 칼럼 있는데, 여기 이제 아주 우리나라에서 조금 영향력 그 전문가들이 글을 많이 써요. 글을 많이 써.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요 김용건 교수님 이런 분들 그리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 뭐고 이 누구인데? 와, 그렇죠? 그렇죠? 나디른 이름도 있죠. 여러분 근데 조회수가 좀 틀리죠? 예? 조회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좀 많네. 많죠. 제법 많네. 여기에 성시경 교수님 아시죠? MPL 우리나라의 MPL 좀 대가신 성시경 교수님. 성시경 교수님 글도 조회수가 많아요. 박철호 교수님 이분도 그 유튜버도 많이 하시고 그 강의도 많이 하시는 그 교수님인데 박철호 교수님. 이거요, 제일. 이 누굽니까 이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추천도 좀 해주시고 한데 조회수가 많은 거예요. 조회수가.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연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분야도 물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여기 있네. 여기도 보면 노후 준비 100% 해결하는 주택연금 핵심 질문.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내가 궁금한 것도 다른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보면 대충 이게 뭔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주택연금 부분에서 질문 사항을 올렸는데 이 조회수가 보이죠? 조회수가 따블입니다. 따블. 네. 그래서 연금에 관심이 많긴 많구나. 더 좋은 거를 많이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온비드 활용 후기 저기 보면 이 책을 원장님이 책을 요걸 이제 그
이렇게 재본해가지고 책을 만드셨어요. 책을 이렇게 만드셔서 저기 있는데 이 책 보면은 참 진짜 도움되는 글들이 많아. 와, 나라면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등등의 이 그 온비도 활용 후기를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 농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입찰해가지고 매입한 부분도 있고 임대로 낙찰된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 자산을 이렇게 낙찰받은 사례를 이렇게 이제 아까 회원가입 하신 분들이 이렇게 수기로 올려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수강하신 분들이 꼭 보시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틈틈이 이제 온비드 들어가셔서 홍보마당 들어가셔서 이호근 부원장 글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많이 남으시니까 이제 역대 수기 공모전 당선작도 꼭 보시고 알죠?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답 하수원 찍고 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면적은 1000 이상을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지역은 자기가 원하는 지역. 여기서의 지역은 있지 않습니까? 꼭 연접을 안 해도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약 30km가 약간 넘어도 가능하더라고요. 꼭 30km가 꼭 뭐 돼야 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30km가 약간 넘어도 뭐 임대니까. 그치 하면 안 되시면 된다. 네. 그러니까 꼭 관심을 가지고 농지인급 부분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그렇죠? 요 기간이고 요거는 이제 1년 임대료라고 말씀드렸죠. 네, 1년 임대료.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임대입니다. 임대. 그러니까 임대를 국가에서 농지 부분을 임대를 해주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곳이 있는데 아까 거기가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하는 그 이제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에서도 농지 구하기라 해가지고 이렇게 임대하는 게 있어요. 요거 한번 또 농어촌공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농어촌공사에 들어가서 이제 봅시다. 농어촌공사가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검색창에다가 농지은행 치면 됩니다. 농지은행. 농지은행 치면 농지연금 이 사이트라면 이 사이트가 메인 사이트입니다. 메인 사이트.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이트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농지 구하기 농지를 또 내놓는 경우도 있겠죠. 자기 농지를 임대로 내가 건강상 그리고 내가 자격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이렇게 농지 내놓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농지가 이제 다음에 농지가 생기면 이제 그건 또 하면 되고 이렇게 농지 구하기 농지를 구하는데 뭘 구하느냐 매입이냐 임차냐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맞는 지역 경상남도다 이래 가지고 희망 면적을 농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그 경상남도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년에 19만 6천 원. 좀 요거는 이제 진주에 있는 면적이 넓죠. 면적이 그죠? 이거는 약 한 한 10,000평이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100만 원. 위치하고 면적하고 따라서 그리고 그 시설물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다 이러면 또 이 임대가가 또 비싸질 수도 있겠죠. 등등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의 그 임대료는 년 농지 임대료는 캔코보다 자산관리공사 온비드보다도 약간 더 쌉니다. 여기는 그 진짜 농지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농사를 작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임대를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금액이 좀 더 싸요. 그리고 이거는
그 경쟁 입찰이 아닙니다. 바로 신청하면 돼. 신청하면 되는데 순위가 있어. 우선순위가. 우선순위를 먼저 요금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는 입찰로 가는 게 아니고, 그죠? 뭐 27만 원, 난 30만 원 쓰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27만 원에 입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격에 따라서 어느 분은 되고 어느 분은 안 되고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좀 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농지은행에 가서 농지구하기에 가서 그 다음에 매입 임차 신청,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겁니다. 검색창에서 이제 농지은행 가서 이제 농지 구하기 매입, 우리는 임차니까 빌리는 거니까 임차. 그래서 지역하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지원 아까 순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순위. 우리는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위가 없어. 저는 일반 농업인데, 저는 하나, 둘, 셋, 네 번째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맨 위에 있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제 1순위이고. 이 순위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청년 농업인은 지원하는 대로 다 돼.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금도 주죠. 농업이니까. 청년이니까. 그렇죠? 청년 농업인. 제일 우선순위. 그 다음에 20대, 30대. 20대, 30대 농업인이 아닌데 농업인을 준비하는 20대, 30대가 우리나라에 드물지만 아주 국가에서 보면 장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계 농업인.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농업인. 일반 농업인은 아까 말했던 1000제곱미터 이상을 자경을 시작한 농업인. 그러니까 농지 대장이 이제 나온 농업인. 농업경제 등록을 지금 한 그런 농업인. 그런 이제 일반 농업인들 되고. 그 다음에 기농인. 기농인을 좀 먼저 둘 수도 있는데 하여간 순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래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그 용도가 다 있어요. 아까 이제 그 농지 임대 수탁 신청. 농지 임대 수탁이 되어 있는 농지만 돼. 여기 보면 여기 임대 수탁 있지 않습니까?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농지는 되는데 요 공공 임대용 요 농지는 안 돼. 일반인들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약간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조건을 피해서 가려다 보면 좀 힘이 들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조건이 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농지가 이제 딱 준비가 돼. 그러면은 이제 임대를 했잖아요. 임대를 해. 임대하면은 뭘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어야 되면은 1000제곱미터 이상, 제주가 치킨가 봐요. 1000제곱미터 이상을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해야지 농지 대장이 나오거든요. 농업 경제 등록이 돼요. 그래야지 제가 이제 농지 임금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1000제곱미터 300평입니다. 302평인데 딱 300평짜리가 없잖아요. 그럼 320평이 될 수도 있고 300평 하여간 300평 이상인데 300평을 삽으로 꽃갱이로 300평을 고랑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 300평을. 그래서 이제 이건 제 사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300평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풀밭이야. 그것을 이제 이렇게 포크레인 그 사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그 지역에는 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거의 다 이제 그 연세가 드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경작을 못 하거든. 그래서 그 작은 이제 중장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연락처를 다 받아요. 많이는 없고 한 2-3명 있겠죠. 그럼 이제 그분들 시간이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포크레인 이렇게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그럼 시간 되시는 사장님하고 날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밭을 썼던 밭은 그래도 조금만 정리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임대한 아파트, 이거는 좀 오래 있어가지고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제 이 보면 이런 이제 뭐 속칭 바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바가지. 이제 요 포크레인 하시는 사장님들이 요 바가지로 돌을 걸러내 달달달달달달 쳐가지고, 그러면 조그만 돌은 떨어지고 큰 돌은 남을 거 아닙니까? 큰 돌을 이런 가장자리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싸. 깍두기 없네. 이렇게 싸. 그래가지고 요 이제 이렇게 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제 경비가 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경비가 일부 들어가고, 그럼 제가 사진을 찍잖아요. 이 사진을 찍어. 그걸 다 이렇게 이런 A4 용지에 다 하나하나 붙여. 그렇게 해서 영농 경력 준비하는 그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할 때 이거를 이제 이 데이터를 신청서 밑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한번 저희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붙이잖아요. A4 용지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확인하러 나오거든요. 왜 자기네들도 이제 면접 같은 걸 확인해야 되니까. 사진 찍어도 좋네. 근데 확인하러 간 날 제가 딱 거기서 이렇게 요거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영농 활동을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잘 해놓으셨네 그러더라고. 이 보십시오. 이렇게 이 고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를 심은 거예요 여기. 여기 이제 고추 150포기를 심은 거예요. 150포기 해가지고 지금 5건 청양고추 5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뭐 사잖아요. 구입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종료상에서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수증을 딱 이렇게 보십시오. 김장고추 30포기, 청양고추 100개, 가지 10개, 오이 10개, 뭐 조선호박 10개, 상추, 뭐 씨앗 해가지고 대파 서비스, 대파우산 이렇게 자기 주는 거예요. 응? 그래 이거를 딱 첨부를 하니 첨부 이거 딱 심잖아요. 그러면 자기 한국 농업 경영체 그 직원들은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 제대로 하셨네요. 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인사 꼭꼭 하면 갑니다.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십시오. 어머 수박 봐라. 수박. 이거 예? 수박. 이게 뭐냐면 이게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이게 옥수수죠. 제가 잘한 건 뭐냐면 이 제초맥 매트를 다 깔아버렸어요. 이렇게 풀이 없잖아요. 풀이 없어. 340평을 340평 전문 아니지만 300한 20평 정도 300평 좀 넘어요. 이런 제초 매트를 싹 다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풀이 없어. 여기는 옥수수 심은데 여기에 풀이 조금 있고 옥수수와 같이.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기 이제 호박, 뭐 수박, 이제 애호박 등등 그 심은 그 지점에는 거기 장소에는 풀이 좀 났어요. 거기는 이렇게 고랑이거든. 고랑이 풀이 없잖아요. 관리하기가 좀 편해. 관리하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는 그 사진을 이제 좀 첨부를 할까 하는데 요 주변 군데군데에 제가 이제 그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안 오는, 고라니가 싫어하는 그런 이제 좀 냄새가, 병원 냄새가 나는 그런 약품이 있어요. 병원 냄새가 막 나. 그래 병원 냄새가 나는 그런 약품을 사서 그 음료수병에 넣어가지고 요 군데군데 이렇게 잘 이렇게 세워뒀어요. 그랬더니 저희 밭에 가면 병원 냄새가 막 진동을 해. 병원 냄새. 어디서 구하시는 그 인터넷에 다 팝니다. 이제 제품명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크레졸이라고. 이제 크레졸이 이제 그게 그 소독약 좀 일부인데
그게 병원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물하고 한 1대9 정도 희석을 해가지고 딱. 내년에 방아를 심으시 방아. 냄새 싫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농업경제 등록 그 관장하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원이 와보고 그리고 면사무소 농지대장을 발급해주는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이 이 두 군데를 각자 따로따로 와서 확인을 합니다. 왜 농지대장은 이제 면사무소 뭐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도 있고 면사무소에 할 수 있죠. 그건 그쪽 담당이고 농업경제등록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담당이기 때문에 그 두 담당자가 따로따로 와서 이걸 확인을 하고 가요. 그랬더니 이제 농지대장이 발급이 되고 농업경제등록 확인서가 발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정확하게 보면 정확하게 이제 이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날짜가 2024년 6월 20일 이 화면에는 이제 그런데 6월 20일 날 2024년 올해 6월 20일부터 영농 경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농 경력. 이제 1년차가 이제 시작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1순위가 농지연금 1순위는 농업경제등록 확인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똑같아요. 날짜 차이가 별 차이가 없어. 하루 이틀 차이입니다. 뭐 일주일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기본입니다. 요게 제일. 요거를 받고 요거를 먼저 받는 거는 뭐 두 개를 비슷하게 받는데 날짜는 요 기준이 우선이다. 그럼 시작되는 거예요. 6월달부터. 그래서 세월이 이제 빨리 가야 됩니다. 나는 세월이 빨리 가야 돼. 빨리 5년이 가면 이제 나도 농지연금을 이제 수령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네, 여기에 보면 300평을 이제 짓는데 300평을 작용을 하는데 300평 혼자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잖아요. 300평을 텃밭 지금 농촌 체리형 쉼터 같은 경우가 제일 기본적인 게 한 45평 전후부터 한 40평부터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0평에 10평 그 쉼터 놔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놔두죠. 화장실에 주차장, 뭐 정화조 등등 해가지고 한 넉넉 잡아 20평 잡으면 20평에 배 곱하기 40평. 그래서 40평만 있으면 농촌 체리형 쉼터는 이제 할 수 있어요. 하면서 그 20평의 텃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20평 하든 뭐 50평 하든. 근데 농지연금용은 40평 가지고 안 돼. 40평은 주말 체험 농장이라 해가지고 농지연금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이거는 농지연금은 300평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300평을 혼자 할 수 있냐? 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영주가 이제 밭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경영주 외에 농업인. 그러니까 경영주를 도와주는 사람. 그렇죠? 경영주가 한 사람이 안 되니까 두 사람, 뭐 세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300평을 농사를 지으려면. 그래서 그 서류가 뭐냐? 여기 보면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이래가지고 주로 농사를 뭐 작용을 하면 가족들이 하잖아요. 가족들이 친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영농사실 확인서를 이제 배우자 남편 뭐 낙찰자 그래서 이거는 편의상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편의상 부부가 주로 농사를 같이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장님한테 농지 그 소재지 이장님한테 우리가 여기 집안에 이걸 심어서 요 면적에 요걸 심어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 내용입니다. 이게 공적 서류입니다. 공적 서류. 그래서 이 가족농업인 영농사실 확인서를 이렇게 이장님 확인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인하고 이장님 사인을 한 요 확인서를 영농사실 확인서를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영주는 계약자가 되는 거고, 경영주를 도와서 300평에 같이 농사를 짓는 A라는 사람은 경영주 외 농업인이 되어서 같이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농사를 이제 자격을 하지 않습니까? 영농 경력을 썼는지 안 썼는지 나는 이게 궁금한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첫 번째는 이 경영주는 농사를 우리 그 온비드라든지 입찰자는 전부 다 농업인이 이제 수순이 농업인으로 가는 수순이잖아요. 그 수순인데 그러면 그런 농업인을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은 그 가족은 농업인이 되냐 안 되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합니다. 제가 그 농지연금 가입자 농지연금 가입 자격 관련 영농경력 5년 해당 여부 질의 이래가지고 이제 민원인은 배우자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을 확인서를 갖다가 언제 이렇게 받았다. 앞으로 배우자와 함께 영농활동을 성실히 계속해서 5년 동안 이제 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이 각각 영농경력 5년 요건에 자격이 주어지는지 이거를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제가.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신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그러니까 따라서 기아의 경우는 부부 모두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판단되는 영농경력 또는 부부 각각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저만 이렇게 각각 인정을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봤지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부부 각자 농지연금 신청해가지고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농지연금은 있지 않습니까? 최고 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최고 300만 원인데 각각입니다. 부부 각각. 남편도 300만 원 받아요. 조건만 되면. 배우자도 300만 원 받아요. 합의 600만 원. 지금 주변에 있잖아요. 600만 원까지는 아닌데 5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각각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은 절차는 필요합니다만, 그리고 농지 가격에 따라서도 좀 상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이유는 영농경력 5년을 우리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은 있지 않습니까? 돈은 차지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지를 구입하는 비용은 차지의 부분이에요. 일단 5년은 준비해놔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부부는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저희 와이프하고 따로따로 신청할 준비는 되어 있다. 준비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수강하시는 분들도 이제 한 방에 이제 두 분이 같이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래가지고 그 영농경영을 쌓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세요. 이거 힘들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농사는 있지 않습니까? 농사는 힘 안 들지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그건 수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트에 팔든지 어디 납품을 하든지 그래야 수입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 많은 시간을 거기 가서 이렇게 밭에 가서 수고를 하시고 이렇게 이게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지연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팔면 수입이 생기면 좋고요. 안 생기면 나눠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경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해도 자경이고 아침에 한 2시간 가서 하고 저녁에 오후에 1시간 가서 하고 이래도 자경입니다. 그러니까 팔아서 수입원이 생기면 좋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한다면 시간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영농 경력을 쌓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농지연금을 할 때는 또 5년이니까 좀 약간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부가가치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5년 기간이 상당히 저는 5년 기간이 좀 길다는 분도 계세요. 3년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 계신데 지금 그 부처에서는 관계부처에서 5년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하여간 5년 영농 경력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부가 같이 지금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100세까지 가니까. 100세까지 가니까. 그렇죠? 자.